또 한 단계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지금부터 이제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목표는 11월 8일 날 거기 중계 학술 대회 가서 참석해서 이해하는 정도까지 일단 끌어올린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본인의 그 키페이퍼하고 그 다음에 그 논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그런 거 한번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딱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연구 모형을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가 연구 모형 만들어도 실제로 이제 또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보면은 그냥 금방 만들 것도 본인은 옆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만 잡아주면 나중에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 레벨을 점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은 의미가 뭐냐면 자격이에요. 어떤 자격? 한번 프로세스를 가봤다. 근데 석사는 연구 모형을 만드는 거를 겨우 만들지만은 어떻게 그거를 누구 도움 없이는 못하는 거고, 박사는 연구 모형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박사는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고, 석사는 좀 누구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눈높이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통계 분석에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할 건데 이 강의하는 내용들을 이제 오늘 저번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논문 통계 분석에서 가장 제가 해야 되는 이유는 논문 통계 분석은요, 논문이라는 게 있고 통계 분석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 통계 분석의 그 논문을 구조를 보면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비슷해요. 그럼 사업계획서나 논문이랑 똑같은 게 여기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필요성, 화의 관점이거든요. 왜 해야 되느냐? 그게 뭐죠? 논문을 쓰게 된 동기. 이게 어떻게 보면 1장이에요. 1장에서의 이유는 화의, 필요성. 근데 이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뭘 조사해야 돼요? 두 번째가 기존 논문에 대해서 기존 논문을 비교 분석을 해야 돼요. 기존 논문을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어떤 논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업계획서 똑같아요. A 키페이퍼 논문과 B 키페이퍼 논문의 필요성과 그다음 이 2장의 이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특징, 파급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얘는 보니까 필요성이 여기 사분면이라면 여기를 만족시켜주고 B는 여기를 만족시켜주고 이론은 이 이론을 기반으로 이 이론까지 확장이 됐고 여기서는 이 이론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확장이 됐고 얘 특징은 보니까 이거 만족시키고 얘는 요거 만족시켜주더라.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C 논문은 얘들이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요 분야를 내가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게 여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에 있어가지고 얘는 요쪽하고 이렇게 확장시키는데 나는 여기서 요거에다가 요거까지가 합해서 하나 연구 모형을 만들겠다. 이게 이거예요. 여기가 차별화된 연구 모형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들의 파급 효과 특징은 얘들은 요거
요거 이렇게 만족시켜 주는데 나는 다 만족시켜 주는 어떤 조금은 선행된 결과를 도출해내겠다. 이게 5장입니다. 4장은 뭐냐면 이 연구 모형이 사업계획서에는 시제품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설문을 위한 가정이 이제 설문조사를 위한 가설을 만들어내고 그 가설을 가지고 여기는 조사 대상 4장에는 조사 대상과 그리고 통계 조사 방법 툴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을 하는데 뭘 하죠? 처음에 뭘 하냐면 요인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된 요인인가 그 요인들에 대해서 요인 분석을 하고요. 요인이 분석이 되면 얘들이 반복 신뢰성이 있느냐 계속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대해서 신뢰성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괜찮네 그럼 요인들 간에 뭘 하죠?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상관 분석을 해요.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기초 분석이라고 해요. 기초 분석이라고 하고 요걸 가지고 얘들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분석 이렇게 하죠. 분산 분석도 하고 또 인과관계 분석 그걸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인과관계 분석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이게 논문에 있어가 요걸 가지고 사실 이제 요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기 통계 조사 방법론에서 통계 분석 방법론이 요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내가 이거를 굳이 by myself 해야만이 내 겁니까? 통계 이거 돌려야만 내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외부에 의뢰를 해도 되고 실력이 되면 자기가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하고 1, 2, 3하고 5장을 자기 걸로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능적인 부분은 내가 해도 되고 남이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1, 2, 3, 5장을 이건 전부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각, 판단.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논문 분석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뭘 해야 되냐면 뭐부터 하는 게 맞습니까? A하고 B라는 내가 기존 있는 논문 중에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보통 키페이퍼라고 해요. 키페이퍼. 이 키페이퍼를 찾아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한 2편이나 3편을 하면 그걸 이렇게 딱 이거 연구 모형을 얘들은 벌써 뭐죠? 다 돼 있어. 정말 다 돼 있어. 이런 패턴들이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자기 거 하면 되고 그럼 표절이라는 게 표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인용하죠? 그냥 인용 부호를 철저하게 다 붙여주면요. 붙여준 건요. 전부 블랭크 처리돼가지고 표절률에 안 들어가요. 원래부터 논문이라는 거는 뭐죠? 기존 논문을 버전업 시키는 게 논문이에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존 논문들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부분 이 차별성을 보완을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논문입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가 뭐냐면 없는 걸 만들어낸다니까 기자들이 석사도 아닙니까? 기자들이 논문 한 번이나 써본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해요. 표절 뭐 있는 거 아니 논문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요인 분석 이런 것들이 그냥 단기가 됩니까? 전부 다 그 있는 거를 검증된 요인 분석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인용을 했다는 걸 철저하게 인덱스를 붙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하는 게 그게 논문이에요. 한마디로 그 온고지신이죠. 옛날 거를 알고 새로운 걸 아는 거. 그래서 이 키페이퍼를 2개에서 3개를 찾아내서 그거를 조합해서 내가 시를 하나 더 창의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통계 분석을 외부에 의뢰가 했다고 이게 흠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교수님들 보면 막 그거 외부에 통계 분석 돌리면 막 그 쉬쉬하면서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냥 엑셀 돌리는 것 같은데 뭐. 그런데 단지 그걸 코딩하고 이런 게 좀 서투니까 그냥 외부에 맡기는 거죠. 왜? 우리가 졸업 논문이라는 거는 작품이거든요. 작품. 이 작품이 뭡니까? 마스터피스인데 한 번 책 내면은 그 사람 평생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계 분석이 서툴러 가지고 제대로 안 나왔어. 그래서 그냥 했어. 자기가 다 해가지고 작품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거 내면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걸 한번 쭉 해보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석사 논문 과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해가지고 작품을 하나 제대로 만들고 나중에 박사 가서 이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공부하면 되는 거죠. 내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내실 필요 없고 첫 번째 기존 논문 찾아내고 두 번째 그거를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비교 분석표 만들어가지고 필요성을 찾아내고 차별화된 니치 마켓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연구 모형 설문 가설 하고 연구 모형 있죠. A가 B로 가고 이렇게 C 뭐 이렇게 하는 거. 요걸 만들어내고 이때 A는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의 영향을 미칠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그 기무가설 뭐 그죠? 대립가설 H0, H1 해가지고 A가 B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가 B의 영향을, 부의 영향을, 정의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뭐 C가 A와 B 사이에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거는 H 뭐죠? 1, 1-1 이거는 2-0 H2-1 해가지고 A와 B 사이에 C가 조절 효과가 없다. 이거는 A가 B 사이에 C가 조절 효과가 있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 이제 여기 대상으로 조사 대상 한 석사 같으면 한 150명 이상 해가지고 SPSS라는 툴을 돌려가지고 했더니 요인 분석이 쫙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본인이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뭐는 어떻고 저는 저렇고 뭐 해가지고 기존 논문에서 예상했던 건 이런 건데 내가 이제 볼 때 이렇게 해서 전문가 관점에서는 이 결과들이 어떤 걸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만 예를 들어 가지고 논문에서 기존 논문과 상관은 기존은 A가 B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있을 것이는데 요거에 유효확률 몇 %로 해가 여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여기서도 뭐 요 조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으면 요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자기가 하는 거 시사점. 시사점을 이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면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 작성하는 겁니다.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를 그냥 의무감에서 졸업하기 위해서 그냥 난 그냥 석사 논문만 졸업하고 그냥 자격으로 좀 만족하겠어 하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이 과정을 안다는 건 사업계획서가 아니야. 똑같잖아요. 사업계획서에서 사업계획서의 필요성, 그리고 기존 시장 현황, 기존 시장 현황, 연구 모형이 뭐죠? 비즈니스 모델. 이게 비즈니스 모델, 남과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아니면 제품 사양, 개발 사양, 뭐 제품 소개. 그럼 뭐죠? 이 안에 여기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 여기는 뭐 사장이건 통계 분석이지만 여기는 뭘 할까요? 여기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우 관점에서 전략과 전술 뭐 이런 게 됐고, 그다음 5장은 뭐죠? 파급 효과, 파급 효과. 이 정도 되겠죠? 사업계획서는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조금 뭐 감이 잡힙니까, 양 이사님? 예,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아, 두 번째요? 죄송해요. 네,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자, 논문 통계 분석에서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어느 집단을 이게 전체 임의의 어떤 전체 이만한 임의 집단에서 이만큼 샘플을 한 300개를 뽑았다. 그래서 여기는 모집단이라고 하고 여기는 표본 집단이에요.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면 300개를 뽑았는데 여기에 수치로 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어떤 수치가 있어요. 만약에 300개를 뽑은 게 여기에 비타 500 공장 제품들이 전체예요. 전수예요. 전체인데 여기서 샘플로 300개를 뽑았더니 여기가 그 비타 500에 150ml라고 한 병에 150ml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 150ml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는 N이 뭐죠? 횟수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 2개, 여기는 한 80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한 2개, 뭐 이렇게 2개, 여기가 2개. 그래서 이 숫자를 전부 다 합하면 150개가 나오죠. 그죠? 여기는 샘플수 N.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제품의 어떤 수치, 무게라는 용량이라는 걸로 해서 150ml 기준으로 뭐 요렇게 150ml의 가장 근접한 게 제일 중심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더라 이거죠. 이거를 우리는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고 분포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비타 500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500ml에 150ml 여기에 관련된 다른 변수가 뭐가 있을까? 비타 500 150ml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있을 만한 병의 뭐 다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제품에 대해서 제가 좀 샘플 좀 뭔가 의미를 좀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게 용량이라는 X라는 변수에 대해서 횟수가 나왔어요. 그죠? 횟수.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요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 집단 하나의 어떻게 보면
수치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있을 거고 수치들이 쭉쭉쭉 있을 거고 여기는 149mm, 148mm, 147mm, 146mm, 151, 152, 153 이렇게가 쭉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포가 이럴 거예요. 자, 그때 요 수치라는 요건 변수가 하나, 이 표본 집단에 대해서 변수는 하나죠. 그죠?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얘가 진짜 이 150ml를 기준으로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이상적인 곡선이고 실제로 150ml를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측정을 해봤더니 이 중심이 148.5mm를 중심으로 표준 중격 분포 곡선이 나왔고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그냥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나왔더라. 그랬을 때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요 가상의 150mm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인 148mm를 정상으로 봐줘야 되느냐? 아니면 봐주지 말아야 될 거냐? 샘플을 150개를 했더니 148.5mm를 기준으로 정규 분포 곡선을 이렇게 했다.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를 우리 T 검정이라고 해요. T 검정. 그냥 이거는 외우세요. T 검정이는 내가 스스로 그냥 이 표본 집단에 대해서 이 중심에 대해서 가상의 150mm라는 중심에 대해서 내가 두 개의 표본을 놓고 비교한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가상의 표준 정규 분포라는 요거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측정한 300개의 샘플에 대해서 두 개를 가상, 하나는 파란 거는 가상으로 놓고 요 빨간 거는 내가 실제로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집단 여기 가상의 그러니까 파란색이 이 가상 표본 집단이고 실제는 148.5mm라는 그 표본 집단 간의 평균을 가지고 비교를 한 거잖아요. 여기 평균, 요렇게 평균과 이 가상의 이걸 뭐냐면 대응 표본 T 검정이라고. 죄송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1표본 T 검정. 1표본 T 검정.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모집단에서 샘플을 150병을 꺼냈어. 그랬는데 그 수치가 X라는 요 단일 수치를 가지고 그럼 이게 정상적인 수치냐 아니면 이게 벗어나는 수치냐 이걸 하는데 가상의 150ml를 용량을 벌써 우리는 생산한다고 벌써 그 제품의 규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나의 표본을 하나의 표본을 가지고 가상의 것을 검증한다. 가상의 기본 150ml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있는 샘플 150을 가지고 비교해서 검증한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요 표본이나 요 표본의 그 정규 분포나 요거나 같은 모집단에서 나왔으니까 어때요? 형태는 같죠? 그러니까 그냥 평균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T 검증은요 평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평균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T 검증에는 두 집단 간의 검증, 그러니까 두 표본 간의 검증을 T 검증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평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집단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1표본 T 검정은 셀프로 하나를 만들어서 가상을 만들어서 그거와 비교하는 게 1표본 T 검정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표본 집단을 선택을 하는데 이 표본 집단이 집단의 내다가 내가 이 before 사전 after 사후로 해가지고 뭔가 변화를 줬어. 변화를 줬더니 수치가 x와 여기서의 x의 값이 다르다. 그럼 이 표본 집단은 하나는 같은데 요거는 똑같이 하나로 같은데 before하고 after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150병의 150ml의 그 비터 500을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 생산 당일에 내가 측정한 거 생산 당일에 측정하고 한 변화를 줬다는 거는 한 달 동안 보관을 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 변화죠. 한 달 후에 여기서의 그 표본을 생산 당일하고 한 달 후에 수치랑 비교를 했거든요. 그럼 사전 사후 검증이죠. 이걸 뭐라고 하죠? 1표본이 아니고 똑같았는데 이렇게 대응을 시켰다. 그래서 이걸 대응 표본 T 검증입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평균 비교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아예 집단이 요 모집단에서 두 개를 아예 그냥 그 150ml 150ml 그러니까 그 뭐죠 저 500기타 500을 그냥 아예 하나를 150개 뽑고 그 다음에 150개를 뽑고 또 150개를 또 뽑았어요. 샘플을. 그런데 뽑는 환경이 뭔가 변화가 있어가지고 두 개가 다른 집단이야.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집단을 그대로 그냥 평균을 비교를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독립표본 T 검증. 그리고 표본 하나를 가지고 가상의 평균과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1표본 T 검정, 그리고 before, after로 이렇게 하는 것을 대응 표본 T 검정. 그것도 평균만 가져가죠. 왜냐하면 정규 분포는 같으니까. 그 다음에 두 개의 집단을 그대로 그냥 비교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두 개의 집단의 그냥 X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독립표본 T 검정.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SPS 딱 들어가 보면 이런 말로 표현이 돼요. 그럼 독립표본 T 검증을 해야 될지, 대응표본 T 검증을 해야 될지, 1표본 T 검증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 이거야. 공장에 가서 제품이 만약에 규격대로 생산되고 있는지 샘플 조사해가지고 하려면 뭐로 검증하면 돼요? 공장 라인의 제품이 표준 용량대로 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1표본이죠. 그죠? 그래서 한국 시험 연구원 이런 데서 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샘플 한 300개 뽑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하나 들어가지고 그거 코딩 해가지고 147mm, 146mm 다 해가지고 엑셀 표 만들어가지고 SPSS에다 입력해서 탁 누르면 그냥 쫙 나와요. 그럼 이게 확률적으로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거를
이게 정상이다 아니자 이 평균 간의 요거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디비에이션이 뭐냐면 편차라는 뜻이거든요. 편차. 이 편차가 정상 범위에 있느냐 안 있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거가 우리는 P 유의 확률이라고 해요. 유의 확률. 그래서 P가 0.05 아니면 P가 0.01 P가 0.001의 유의 확률에서 이게 맞냐 이런 거를 우리는 이걸 뭐냐 5% 이건 1% 이거는 0.1%의 유의 확률로 기각을 시킬 거냐 말 거냐 그래. 이건 누가 선택해줘요? 자기가 마음대로. 이거는요 누가 했냐? 통계 분석이 발전해 오면서 똑똑한 사람이 야 그냥 우리 5%의 범위 내에서 이거 그냥 합격해주자 불합격하자 아니야 1%이 정도 반도체 공정은 우리가 ppm으로 가야 되니까 유의 확률 0.01%로 해가지고 0.001로 해가지고 하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임의예요. 임의로 내가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요 범위 안에는 들어야지 뭐죠? 아까 말했듯이 이 만약에 저 안에 못 들면은 변화가 없어 이 뜻이고 저 요런 유의 확률 안에 들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변화가 있어 그 뜻이에요. 그래서 A가 P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데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앞으로 해 나가는데 일단은 전체 맥락을 잡는 범위 내에서 이게 판단 기준이다. 판단 기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집단이 지금은 두 개를 가지고 어쨌든 가상이든 비폴 애프터든 아니면 두 개의 집단을 가지고 했던 두 개의 집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정규 분포라는 가정하에서 평균만을 비교했어요. 근데 이 집단이 세 개가 됐어. 여기서 집단이 세 개의 집단이 이제 샘플이 나왔어요. 이거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하죠? 세 개의 집단의 X 이걸 분석하는 거를 아노바라고 해요. 이걸 분산 분석이라고 하죠. 이걸 단일 분산 분석 단일 변량 분석. 그러면 이 세 개의 그 집단에서 X도 있고 Y도 나오고 X도 있고 Y도 나오고 X도 있고 Y 두 개의 그 어떤 변수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노바르크 다변량 단일이 아니고 다변량 분산 분석. 그래서 이 집단 간에 두 개 집단 간에는 정규 분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세 개가 넘어가면 이게 같은 정규 분포 곡선인지 그걸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 정규 분포냐 아니냐를 먼저 통계 분석 프로그램이 해가지고 정규 분포 곡선일 때 아니면 정규 분포 곡선이 아닐 때 두 가지 경우로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다변량 아니면 단일 변량 그냥 이거는 단일 변량 분석일 때 이 세 가지를
이제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결과치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냥 요거와 요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은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결과가 나오지 여기에 대해서 뭐가 더 차이가 어떻게 있다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안에서 다시